왜 또 털렸냐. 전문 용어로 털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왜 털렸냐. 그럼 뭐가 문제냐. 저희 보안업계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DLP는 뭘 한 거야. 이런 느낌이 저희 있죠. 그래서 좀 식상한 얘기지만 다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돌아가셔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보안 관리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보안 관리와 물루가 얘기하는 게 뭐가 다를까 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ESM을 오래 팔았습니다. 한때는 80%까지도 시장 점유를 했던 회사이고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ESM들이 실시간 탐지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공격이 좀 단순하고 뭐 이렇게 막기가 쉬웠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패턴만 가지고 또 트래픽에서 뭐 좀 취약한 포트들, 뭐 블랙리스트들 이런 단순한 매칭 가지고도 그다음에 임계치, 뭐 약간 피크치 기준으로 임계치가 설정이 돼서 트래픽이 없을 때 들어오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에 공격이 단순할 때는 이제 ESM이 어느 정도 동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격자가 달라졌고 공격 유형도 다르고 근데 그걸 어떻게 탐지하냐 그것도 자동으로 제가 우리 보안 관리자들이 계속해서 24시간 있을 수 없잖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 교대로 근무하긴 하지만 이제 일반 기업에 SOC가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센터가 없으시면 관리자가 혼자서 뭐 몇 명이서 다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답을 좀 드리려고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방화벽, 그 다음에 IPS, IDS, 뭐 보안 제품들, 서버 로고들 다 모아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단일 보안 장비들, 뭐 애플리케이션들, 그다음에 액세스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내부에 있는 자산 정보들, 인사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쭉 다 모아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ESM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낫고 SOC 센터가 있는 게 좋고 관제요원이 있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로고들을 다 수집하실 필요가 있고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필요한지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스레트 인텔리전스가 피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 아이사 사태에 보면 저희 공공기관 쪽에 뿌려지는 블랙리스트에는 아이사 공격에 사용됐던 CNC 서버들이 이미 다 등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외부에 있는 인텔리전스가, 스레트 인텔리전스가 피드만 됐으면 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집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텔리전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위협 정보들. 내부에서 들어오는 로그들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면 평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 프로파일링으로부터 레퓨테이션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레퓨테이션 관리가 되면 이렇게 이제 DB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DB를 다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로그하고 상관 분석을 하면 더 정교하고 더 복잡한 공격들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평판 DB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텔리전스와 달리 우리 기관에서 만들어진 우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위협 정보 DB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뭐 평소와 다른 목적지 접근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외부 트래픽 감지하고 있거나 세션의 어떤 길이들, 평균적인 길이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기존과 다른 어떤 공격자 IP들, 유형들 알고 있었고 내부 서버 간의 통신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이 돼 있었고 그러면 이런 사이트들 뭐 악색 메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많은 로고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실제로 아이사에서 일어났듯이
뭐 이메일을 통해서 최초 감염자가 있었고 그 최초 감염자가 CNC 서버 통신해서 파일 서버 감염하고 파일 서버에서 그다음에 DB 관리자가 DB에서 데이터 받아다가 밖으로 쐈죠. 그게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이 들었던 전형적인 APT, 그 이메일 스피어 피싱에 의한 전형적인 APT 공격이었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많은 로그와 흔적들을, 증적들을 그 시스템에게다 남겼겠습니까? 근데 그걸 왜 못 봤을까? 저희는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프로파일링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테스트인데요. SQL 디벨로퍼 가지고 그냥 그 DB 하나를, 테이블 하나를 그냥 덤프를 떴습니다. 덤프를 떠보니까 실제로는 뭐 더미 데이터인데요. 저희 고객 정보는 아니고 더미 데이터를 덤프 떠서 이제 1.3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게 이제 이런 정책이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내부 통신 중에 500메가 이상, 그 다음에 세션 길이가 이렇게 장기간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경보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지면 최소한 서버, 내부에서 서버에서 뭔가 그 DB 관리자가 평소에 하던 일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 집을 하겠죠. 저걸 다 던질 수는 없으니까 집을 하면 한 230메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에 저희 그냥 테스트 삼아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봤거든요. 올려보니까 결국 이게 443 통신은 하는데 데이터는 UDP더라고요. 구글 드라이브가 UDP를 쓰나 봅니다. 근데 그걸 정책으로 이렇게 보면 외부로 가는 거는 뭐 100메가 이상.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고 CNC 서버였다면 이게 이제 최초 접속한 IP, URL 이런 정보들이 떴을 테고요. 이 단계에서는 빨리 조치를 했다면 고객 데이터 전체 중에 일부만 나갔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그냥 평소와 다른 목적지 한 30일치 누적한 거에서 룰을 걸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IP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는 이제 도메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URL들이 계속 나타나죠. 저희 회사도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이 자체로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이게 뭐 외부에서 피드되는 어떤 인텔리전스 데이터들하고 뭐 국가 코드라든지 뭐 이런 정보들, 그다음에 타임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계들, 이런 통계들이 다 데이터 인리치먼트가 돼서 상관 분석이 되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낼 거다. 저희는 실제로 검증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결국은 뭐 구글 사용자들한테만 해당이 되겠지만 구글 사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이트 서핑 하시다가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뜹니다, 이거. 그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세이프 브라우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엔드포인트 쪽에 로그를 수집 안 해도 사실은 그 방화벽 쪽이나 이런 로그들만 수집해도 어떤 단말이 세이프 브라우징에 접속을 했으면 그분이 이상한 사이트를 간 거고요. 그러면 이분 IP로 그 직전에 어디를 갔는지 조회를 하면 그 조회된 리스트 중에 악성 URL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도 그냥 로그만 가지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을 하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고가의 태핑 장비들 그런 걸 네트워크에 붙이고 뭐 굉장히 고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도 걱정이고 그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이 드시는데 사실 방화벽은 다 있으시잖아요. 방화벽만 가지고도 이렇게 멋진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방화벽들이 워낙 좋아졌어요. 그래서 방화벽에서 나온 로고만 가지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여기에 스레솔드를 그냥 피크치에다 대고 때리지 마시고 이 누적된 데이터를 통계 처리해서 이렇게 무빙 에버러지에 다 대고 이렇게 스레솔드를 걸어 두시면
이게 이제 관제의 시작 포인트로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늘 보시던 지겨운 그림 또 나왔습니다. 킬체인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킬체인을 찾는 거고요. 해커는 저 킬체인을 끝까지 이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저 킬체인을 중간에 어디서 끊어야 됩니다. 저 끝까지 가면 당한 거죠. 저기까지 가기 전에 이 앞쪽에 어딘가에서 끊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에 이게 외부에서 공격들이 쉽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공격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밤을 새는 해커는 없어요. 방화벽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죠. 이메일을 보내서 사용자 PC까지 바로 들어옵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도 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동생이랑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삭제했을 것 같은데, 동생이 보낸 이메일에 동생 가족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안 열어요? 집을 풀었는데 그냥 그 스크린 세이버 SCR 파일이 있었고, 실행해 보니 동생 사진이 뜨는 거예요. 그거 안 누를 수 없죠.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아무리 교육해도 그건 좀 힘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이제 저희가 이메일 모의 훈련 같은 걸 하긴 하지만, 훈련 때 그래도 그렇게까지 정교했을까? 동생의 이메일로부터 동생 가족 사진이 왔는데 그거 안 열어볼 수가 없죠. 그래도 SCR은 좀 의심하셨어야 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이 됐다 치면 여기서 바로 DB로 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파일 서버도 가고, 파일 서버에서 또 DB 관리자 쪽으로도 오고, 여기 그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이 경계선에, DMZ에, 사용자 단에, 서버 단에 엄청나게 많은 보안 제품들이 널려 있고, 서버들에서 엔드포인트 쪽 보안 제품들에서 로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왜 못 봤냐? 이 각각이 관리자가 다 틀려요. 방화벽 담당자 따로, RPS 담당자 따로. 그러니까 그걸 각각 따로따로 보시니까 이 체인을 못 이으시는 거예요. 해커는 이 체인을 3달에 걸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고를 다 좀 모으시라. 저희 회사 제품 사시라는 얘기 안 합니다. SIM이든 통합 로고 관리든 뭐든지 사셔가지고 로고를 좀 모으세요. 모아 두셔야 그 로고로부터 우리가 인사이트가 생겨서 이 킬체인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경보가 2분의 1, 3분의 1 뭐 이렇게 뜹니다. 3분의 2. 그게 이제 그 킬체인의 몇 번째까지 갔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APT를 막을 때는 이렇게 그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룰셋이 만들어지고 그게 체이닝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 로고를 모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아두시면 이게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각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이기종의 모든 제품들 여기에다 더하기 서버, 웹아스 로고에 서버 로고, 애플리케이션 로고까지 다 붙이셔가지고 한 줄에 다 쭉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 공격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각각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공격일 수 있어도 그걸 이렇게 쭉 이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고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제 이게 공격이 여기서 출발했거든요. 외부에서 출발해서 공격이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여기까지 가고 있구나, 여기에 없으니 잘 막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바로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상한 건 여기 보시면 이 내부 사용자 방화벽 IPS거든요. 저기는 왜 설마 여기서 사설 보고 때렸겠어? 뭐 이런 느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찍어 보면 어떤 케이스냐면 이 내부에 있는 좀비가 외부에서 대량의 공격을 때리고 내부에 있는 좀비에게 명령을 전달해서 내부에 있는 좀비가 또 서버 쪽으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아주 복합적인 공격들일 때 저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저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 보시는 것도
로고를 다 모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용자 정보들 들어오시면 이게 누구 핏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정보가 들어오면 그 자산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자산의 취약점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 그 많은 로고들을 다 모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저희 회사에 보면 이제 그냥 그 한 시간 정도만 걸어놔도 이런 이제 공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클릭해서 보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누가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새로운 IP만 찍어놔도 이렇게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앞단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로고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요즘 방화벽들은 TCP 플래그라든지 뭐 샌드바이트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로고에 실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방화벽 로고만 가지고도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A사 방화벽, 이게 B사 방화벽입니다. 국산 방화벽들이 있거든요. 국산 방화벽인데 TCP 플래그에 누구는 S, 누구는 그냥 C-논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로고를 수집하는 입장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어디는 S라고 부르고 어디는 C-논리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심패킷인데 사이즈가 44, 64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제조사가 어떻게 계산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걸 뭐 제조사에다 전화해서 바꿔라 이럴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기종의 로고들을 취합할 때는 그 필드를 잘 정의해서 잘 잘라서 이렇게 맞추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이게 사람 손으로 안 되고 또 관리자가 직접 할 수도 없으니까 SIM 같은 그런 도구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로고들 중에 페이로드가 같이 P캡이 딸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P캡 딸려오면 또 다른 장비 가서 또 열어서 뭐 이렇게 몇 번의 로그인을 거쳐서 다른 장비 확인하시지 말고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냥 바로 클릭해서 아 이게 DIR 버스트 쪽 툴 써서 이게 해킹 공격 들어온 거구나 이렇게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저희가 그냥 계속 그냥 평판만 갖고 검색합니다. 아무런 테크닉을 쓴 건 아니고 기존하고 다른 것만 모아봐도 이렇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캐닝 공격들은 다 그냥 다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공격이 좀 저희 회사에 좀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10시부터 6시까지만 공격이 진행됐고 하루치를 보니까 그날 하루만 이제 공격이 들어왔었다. 이런 부분들도 로고를 다 모아서 정리를 잘 해두면 쉽게 이렇게 막 그 힘들지 않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 도구의 도움이 좀 필요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 좀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을 좀 많이 발생시키는 단말이 있어서 봤더니 실제로 이제 그 1개월치까지 늘려봤더니 최초 시작한 날짜가 있었습니다. 최초 시작한 날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바로 알 수 있는, 이게 이제 로고가 다 취합돼서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내부 정보의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 관심 있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로 유출되는지 뭐 오용되는지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IP를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의외로 기업들이 그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가 이게 누군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IP가 액티브 디렉토리든 IP 관리 툴이든 뭐 낙이든 뭐 PC 보안 툴이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아이디로 다 매칭이 되셔야 되죠. 그런 작업들을 좀 거치고 나면 이제 사용자를 중심으로 그룹핑을 하고 DB 관리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프로파일은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로그를 이 장비 저 장비 다니면서 또는 다른 담당자한테 야 우리 공격받는데 니네는 문제 없니? 이거 안 하고 한 자리에서 좀 볼 수 있어야지 빨리 판단하고 빨리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팔았던 제품을 제가 까는 얘기는 아니고요. ESM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낫습니다. 근데 어쨌든 SQL 인젝션이 발생을 하면 이게 이제 기존의 종합분석 시스템이라는 쪽으로 보고가 돼요. 근데 그럼 관리자가 그걸 보고 근거 이벤트를 보러 가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원본을 수집 안 했거든요. 그래서 ESM을 가봐도 이미 다 정규화된 채로 올라온 로그들이기 때문에 더 볼 게 없습니다. 방화벽들이 제공하는 그 많은 로그들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버렸거든요, 이미. 검색 속도도 뭐 빅데이터 엔진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냥 SQL에, MySQL, 뭐 오라클 이런 쪽에 RDB에 의존했었고요. TMS 가도 시그너처 매칭이 안 돼서 아무것도 남아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IPS 가면 뭐 탐지는 됐네. 근데 그 공격이 성공했는지는 몰랐어요. 공격은 계속 진행 중이면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IP 불러주고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기존에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해 왔었는데 이게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셔도 공격의 대부분을 막으실 수가 있어요. 이벤트를 하나로 다 모아서 통합해서 관리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이제 아이사 같은 사태를 인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원본을 다 모아야 됩니다. 원본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들도 필요한 구간에서는 다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풀 패킷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고요. 그렇게 해서 수집된 것들이 어떤 그 통합된 툴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분석, 검색, 페이로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자리에서 원클릭으로 클릭으로 다 해결되게 그렇게 해서 탐지가 되면 침해 사고 정보 관련 로그 사고 가이드 다 확인하시고 소속 기관에다가 사고를 이관해서 빨리 대응하게끔 필요한 경우는 보안관리자가 사고 접수할 때 자동으로 방화벽에 룰까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그 빨리 좀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많은 얘기들을 좀 가서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침해 사고 이력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시각화들은 그냥 있으면 좋고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없어도 크게 상관없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APT는 안에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이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이유는 관리자를 다 분리해 놓으시니까 모르기는 해도 아이사에서도 뭐 방화벽 담당자 한두 명, 뭐 IPS 담당자 한두 명, 뭐 이렇게 관리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과거 데이터, 워낙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거든요. 빅데이터 엔진이다 보니까 그렇게 모아보면 뭐 2개월, 3개월치를 한 건에 모아서 이렇게 체이닝을 해보면 이렇게 체인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별로 어떤 공격의 징후들이 있었고.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체이닝을 찾아내야 효과적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다. APT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필요한 페이로드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한 자리에서 다 보자. 네. 편하잖아요. 이게 툴이 도와주니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엄청난 양이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실 수는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중요한 구간이라도 풀 패킷은 좀 모아놓자. 저게 나중에 공격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모아놓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툴의 도움을 좀 받아서
경보, 분석, 로고 확인들, 패킷들 까보는 것까지 한 툴에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 분석과 판단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냥 그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그걸 그냥 급하게 조치만 하실 게 아니고요. 이 진짜 사고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하시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을 보셔야 될 때도 있고 필요한 방화벽들 관리자는 저 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대응하시기 위한 이런 그 침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도 내부적으로 좀 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툴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니즈들을 다 모아서 저희 회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 그 프레임워크를 사실 시장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워크인데요. 빅데이터 엔진으로 그 엄청나게 많은 로그들, 비정형 로그들 그런 것들 수집해서 분류해서 저장하고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로그 엔진, 로그 분석 엔진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패킷을 풀로 다 수집해서 분석하고 필요하면 첨부 파일도 떼고 뭐 이런 이제 하는 그런 패킷 분석 엔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엔진 위에 저희 회사가 17년 동안 뭐 수백 명의 직원들이 관제 업무를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전문가들의 노하우, 저희 경험치, 저희 고객사들에서 나오는 많은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을 하시기 편하도록 도구화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그 스레트 인텔리전스를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이런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그 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시면 APT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공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제가 이번 이제 아이색에 나오면서 저희가 좀 보충한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그 자산 관리 따로, 취약점 진단 따로따로 갔었어요. 자산은 사실 자산 현행화가 100% 돼 있으신 분 잘 없으실 거예요. 내 네트워크에 우리 회사 망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그 100%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뭐 자산 관리는 그렇다 치고요. 취약점은 데이터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부에 컨설팅 맡기면 들어와서 취약점 점검 쭉 해가지고 레포트 하나 뽑아주고 가죠. 얘는 뭐 좀 문제가 있어요. 패치하세요. 그걸 다 끝이었죠. 그게 2회로 끝나고 그거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한두 번? 뭐 매달 할 수도 없잖아요. 돈이 드니까. 이런 걸 이 자산 관리와 취약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는 시작입니다. 시작. 내한테 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한테 있는 자산들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야 막죠. 이 취약점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CV 코드 몇 번 가지고 있는데 그 취약점이 있는 제품을 그 서버로 그 취약점 공격이 들어오면 그건 우선순위 1번입니다. 그건 무조건 당하니까. 그걸 먼저 봐야죠. 하루에 수백 개씩 경보가 뜨는데 그 경보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시간순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제품은 이제 스마트 가드라는 제품인데요. 뭐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SKT에서 개발하신 거고 현재 25만 대 관리하고 계신 건데 그걸 저희가 연동을 해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협력 관계를 지금 맺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담당자들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고 보안 관리자들이 스크립트 업데이트해서 계속 취약점을 계속 검사를 하고 그게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고요. 그래서 자산을 구매하시면 네트워크에 바로 붙이시지 마시고 관리 취약점 점검 다 하셔서 취약점 다 잡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렇게 만들어지는
만들어진 자산이 심과 연결이 되면 드디어 그 리스크에 대해서, 경보에 대해서 스코어링이 가능하고 하이 스코어부터 차례차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더 어드밴스드한 그 대응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산 정보도 자동으로 다 수집해오고 25만 대입니다. 그다음에 취약점 조치가 되면 이메일도 다 보내드리고요. 이게 이제 자산의 종류별로 또 부서별로 자산의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빨리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시면 결국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요즘 이제 외국에서 트렌드죠. 특별히 머신러닝 같은 그런 복잡한 기술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로그만을 가지고 로그의 인사이트만 조금만 더 주면 유저 비헤이비어 어널리틱스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는 좀 더 이제 머신러닝 같은 테크닉을 좀 더 써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지금 어프로치가 있는데 특히 네트워크 트래픽까지 아주 그 티피컬한 거는 머신러닝 적용해서 좀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안 전반에 걸쳐서 적용하는 케이스들은 미국에도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학습, 뭐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보안에 사실 비지도가 쓰이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잡을 잃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당분간에 한참 동안은 비지도학습만 갖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유저 비헤이비어 어널리틱스에다가 이런 이제 언슈퍼바이즈들을 가지고 아웃라이어를 좀 찾아서 그걸 이제 그 슈퍼바이즈드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구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서머리를 해드리면 로고를 다 모으셔야 됩니다. 각각 50개 사셔도 보안 제품 50개 사셔도 의미 없습니다. 한 군데 다 모으시고요. 모으는데 그 모아놓은 걸 다 매뉴얼하게 관리할 수 없으니까 SIEM 같은 도구들이 좀 필요하시고 그 SIEM이라는 도구는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의 전문가랑 같이 운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코-매니지드 SI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매니지드 SIEM 하시고 외부의 스레트 인텔리전스 반드시 피드하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APT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얘기 마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몇 가지 좀 찍어 보겠습니다. 김대위님께서 올리신 건데요. 이게 늘 고민이세요. 로그를 다 모을 수는 있는데, 모아는 그럼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할래? 근데 이제 내부에 서트팀 같은 조직이 없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가서 시나리오 다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회사의 뭐 이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적으로 구축된 K센터라고 하는 인텔리전스가 있는데요. 그 인텔리전스가 스틱스나 택시 같은 프로토콜로 그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타 제품이시더라도 스틱스 텍스로 이렇게 받으셔서 연동하실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나리오를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전문가하고 코-매니지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해커 APT 킬체인 끊는 것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안 장비가 50개가 있어도요. 내부에 50개의 보안 장비가 있어도 보안 담당자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 한 군데 로그를 다 한 군데 다 모으시고 모으신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코-매니지드 하시고 그게 외부의 인텔리전스로부터 계속 피드가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APT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많이 해두신 거에 마지막 하나를 안 하셔서 그 투자 효과를 못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아이사 아이사 인텔리전스 피드 됐을까? 저희도 이제 서트 팀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 조사를 했는데 외국에 이제 CNC 서버 3개가 쓰였고요. 중간에 이제 수원에 어디 뭐 PC방에 있는 IP 하나 경유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IP들이 저희가 이제 민간에는 못 드려요. 사실은 저희가 공공기관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쪽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드리거든요. 근데 공공기관 쪽 블랙리스트에는 있었어요. 좀 아쉽죠. 이제 그게 예를 들어 방화벽이든 IPS든 어디로든지 그 블랙리스트가 피드가 돼 있었으면 아마 막았을 수 있지 않을까. 내부에서 다운로드 되고 뭐 PC에서 뭔 일이 있었더라도 최소한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건 저희 회사의 딱 그 질문이신데요. 기존에 이제 기존 통합 보안 관제의 문제점인 보안 장비와 관제 시스템 프레임워크 간의 호환성 부분. 그러니까 이제 호환성 부분이라면 기존 보안 제품들하고의 호환성은 저희가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화벽 제조사마다 로고가 다 틀리다고. 나오는 정보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장비에 있는 로고를 다 파싱을 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정규화해서 필요한 것만 골라내면 다 맞출 수 있는데요. 이제 원본을 수집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보시면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저 필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품들에서 나오는 로고를 필드로 다 쪼개서 그건 뭐 그러니까 정규식 적용하면 필드로 다 추출은 되고요. 추출된 거를 같은 의미로 매핑을 해서 이 회사의 이 필드는 저 회사의 저 필드랑 같은 거야. 그걸 저희가 다 매핑을 해드렸어요. 그것도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바뀌고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완성은 그런 부분으로 필드를 다 이렇게 매핑하는 정규식으로 다 파싱해서 필드 매핑하는 걸로 해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